인수분해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 고등과정이란 100% 연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거든요. 인수분해 나오는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실 때 막힘없이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분해는요, 어떤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단항식이나 다항식의 고백꼴로 고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식을 우리는 인수라는 표현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의 곱으로 구성이 되는데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다시 전개해 주시면 원래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이라는 식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우리는 전개의 역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공통인수는 각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공통인수라고 하는데 공통인수를 먼저 묶어주시면 좀 편하게 우리가 인수분해를 좀 할 수 있어요. MA 더하기 MB니까요. 공통으로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M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M으로 묶어서요. M 곱하기 A 더하기 B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공통인수를 묶을 때는 수의 경우는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그 다음에 문자의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묶어내고요. 두 번째,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인수가 남지 않도록 모두 묶어내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인수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어떤 숫자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숫자부터 좀 확인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최대 공약수로 묶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3과 6과 3의 최대 공약수는 3이기 때문에 3으로 묶어내주시고요. 문자의 경우는 차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A를 먼저 좀 확인해 보시면 마지막 항에 A가 없기 때문에 A는 묶어낼 수가 없겠죠. B는 다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차수가 낮은 I는 B의 제곱이기 때문에 3B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남은 문자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각 항의 공통인수는 우리가 3B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인수분해 공식을 증명을 해드리기는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거의 동일하죠. 거꾸로니까요. 앞에 나와 있었던 곱셈 공식을 잘 암기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인수분해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곱셈 공식에서 좌변과 우변을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을 좀 얻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부터 증명을 좀 해보면요. a제곱 플러스 2ab니까 ab 더하기 제 b제곱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항 두 개와 뒤에 나와 있는 항 두 개를 묶어볼 건데요. 앞에 항 두 개는 a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 뒤에 항은 b로 묶을게요. a 더하기 b. 앞뒤로 확인해 주시면 공통인수가 성립하니까 a 더하기 b로 묶어주시면 남은 항을 다시 a 더하기 b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공식도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가능하니까 앞에 있는 두 항과 뒤에 있는 두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낼 거예요. 앞에 항 두 개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면 a 마이너스 b죠. 뒤에는 마이너스 b로 묶어내시면 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앞뒤로 공통인수가 a-b가 가능하고요. 남은 항을 묶어주시면 a-b이기 때문에 a-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완전 제곱식이 나와 있는데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a-b의 제곱과 같이 다항식의 제곱으로 된 식 또는 여기에 상수를 곱한 식을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a 더하기 b의 제곱이나 a-b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구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3번은요. 여기 있진 않지만 제가 따로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X자 공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식은 아니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게 될 게 이 X자 공식이기 때문에 잘 익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할게요.
ACX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가 있는데요. 얘네를 좀 X자 공식을 이용해서 좀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아래로 좀 나눠 볼 건데요. AX 곱하기 CX가 결국 AX와 CX를 곱해주시면 ACX제곱이 될 거고요. B와 D를 곱해주시면 B랑 D를 곱할 수 있겠죠. 얘네를 X자 형태로 곱하도록 할 거예요. 곱하게 되면 이 X자를 좀 뺄게요. 헷갈리니까 위에 거 B였고요. 곱해주시면 BCX가 될 거고 ADX가 되겠죠. 이 두 식을 더했을 때 AD 플러스 BCX가 되는데 더한 요 식이 가운데 항을 만족하면 AD 플러스 BCX 요 가운데 항을 만족하면 X자 공식이 성립된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이 X자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된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아래 곱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6x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두 개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자로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마이너스 4x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곱하기 3x가 6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자로 곱해보시면 위의 수는 마이너스 6x고요. 아래의 수는 2x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x가 나옵니다. 가운데에 있는 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 적어주실 때는 어떻게 적어주실 거냐면 일자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일자로. 적어주시면 다른 문자를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2x 마이너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x 더하기 1의 곱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전개해보시면 되겠죠? 전개해보시면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6x제곱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2x 마이너스 2를 좀 확인해 보시면 공통으로 더 뺄 수 있는 숫자가 존재하죠. 최대 공약수를 밖으로 빼주라 그랬잖아요. 숫자일 때는 2를 좀 밖으로 빼주실 수 있겠죠. 정답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인수분해는 끝까지 뺄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주셔야지만 우리가 인수분해가 완성됐다, 인수분해가 끝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있는데요. 얘를 x자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곱하기 x가 4x제곱이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죠. x자로 곱해볼게요. 3x고 마이너스 8x이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5x가 가능하니까요. 가운데 있는 항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적을 때는 일자로 적어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4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개해보시면 왼쪽 식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워보고요. 4번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완전제곱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존재한다. 이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 방금 배웠던 x자 공식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데요. 곱해가지고 x제곱 되는 항이 xx, 그 다음에 2분의 a랑 2분의 a를 곱해가지고 같은 수를 곱해가지고 가운데 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제곱식은. x자로 곱해가지고 더해보시면 2분의 ax, 2분의 ax 더해주시면 AX가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오른쪽에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분의 a, x 플러스 2분의 a가 되니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꼴이 됩니다. 요걸 다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 b가요. 결국 4분의 a제곱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b는 2분의 a제곱과 같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변형을 해보면 a제곱은 4b이기 때문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b가 가능하니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2루트 b가 가능합니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b로 성립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b는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경우도 있겠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a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시면요. 루트 ax, 루트 c의 곱으로 구성이 되겠죠. 완전제곱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꼴로 구성을 하는 거니까요. 루트 ax 더하기 루트 c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를 정리해보시면 루트 ax의 제곱이니까 ax의 제곱,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좀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cx의 플러스 c, 요 식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아이를 좀 살펴보시면요. 플러스 bx가 누구랑 같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c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ac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연히 ac는 0보다 큰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니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좀 지울게요. 문제 2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얘는 x, 7, 마이너스. 가운데 항 두 개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4가 가능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7의 제곱 항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이네요. 여기도 x랑 x 곱해주시고요. 88, 64 뿔뿔 정리해주시면 x 플러스 8의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은 이 합차 공식으로도 많이 우리가 불렸던 곱셈 공식이죠. a제곱에 제가 플러스 ab 더해주시면요. 마이너스 ab 해주면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b 한 만큼 마이너스 ab를 했기 때문에 원래의 식과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 두 항, 뒤에 두 항을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 뒤에는 마이너스 b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 앞뒤로 공통인수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문제 3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25a제곱 마이너스 36b제곱이니까 5a 전체 제곱 마이너스 6b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주시면 5a 플러스 6b, 5a 마이너스 6b로 성립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 안에서만 인수분해를 하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등 과정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왔다면 여기까지가 다 된 거예요.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2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의 범위가 유리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유리수 범위 안에서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공식을 일반적으로 제가 외우라거나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도 증명은 해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ab죠. 앞에 2개, 뒤에 2개 묶어볼 건데요. 앞에 2개 묶어주시면 x로 묶어주시면요. x 플러스 a가 될 거고 b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x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인수가 a 플러스 x죠. 남은 거 묶어주시면 a 더하기 x 곱하기 b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굳이 외우시지 않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x자 공식 있잖아요. 그 x자 공식을 알고 계신다면 굳이 이 공식을 외우시지 않아도 되겠죠. 예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던 그 x자 공식과 동일합니다. x랑 x 곱하면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x자로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3x고 2x니까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x 가능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1자로 적어주시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예제 문제 4번으로 나와 있는데요. 풀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0인데요. 인수분해 하라고 나왔죠. x자 공식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이용하지 않았죠? x자 공식으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위에 공식이 성립한다면 곱해서 마이너스 20이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8a가 성립하기 때문에 정답은 a 마이너스 10 곱하기 a 플러스 2니까요. a는 마이너스 10으로 b는 2로 가능하니까 더해주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8 가능하겠네요. 인수분해 4번 공식인데요. 얘 또한 제가 뭐 암기하거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공식이 아니죠. 증명은 할 건데 얘 또한 저희가 다 앞에서 배웠던 x자 공식을 이용해서 성립할 수 있는 아이겠죠. 제가 요 4번을 이용해서 아까 증명해드렸잖아요. acx 제곱 플러스 adx 플러스 bcx 플러스 bd니까요. 앞에 2개를 공통인수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ax를 묶일 거고요. cx 플러스 d가 되겠죠. 뒤에 두 항도 묶어주시면 b로 묶여요. 그러면 cx 플러스 d가 가능합니다. 앞뒤로 공통인수가 있으니까요. cx 플러스 d로 ax 플러스 b의 곱으로 구성이 되는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x자 공식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인수분해 하래요. x자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3x 곱하기 2x가 6x 제곱이고 위에 항이 나오면 돼요.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 얘를 물론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x자로 곱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플러스 11x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 플러스 2로 x자로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플러스 5를 이용할 거예요. x자로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4x, 15x이기 때문에 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11x가 나오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1자로 적어주시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